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인 3.1%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1%, 2분기 성장률은 4.6%였습니다. 3분기에는 소비와 설비 투자, 수출 모두 호조세를 보이며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10월 25일까지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00건 증가한 28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28만 1,000건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독일의 실업자 수가 이달 들어 2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실업률은 독일 통일 이후 최저인 6.7%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독일 연방노동청은 독일의 이달 실업자 감소 수는 과거 서독 지역에서 18,000여 명, 동독 지역에서 4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실업자 수는 288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11월부터 자산 유동화 증권 매입을 시작하며 이를 위해 4곳의 자산운용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CB는 ABS 매입을 위해 아문디 앤 아문디 인터미디에이션과 도이체 에셋 앤 웰스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 ING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들을 자산운용사로 선정했습니다. ECB는 커버드 본드와 ABS 매입, 기관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성장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미국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았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1.3% 상승한 17,195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0.37% 상승한 4,566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62% 상승한 1,994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미국발 호재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35% 상승한 9,114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도 0.15% 상승한 6,463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74% 상승한 4,14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 모두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힘을 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현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해외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할 듯 말 듯 굉장히 좀 힘겨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 또 호재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될까요? 글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상승할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주구장창 이야기했죠. 일단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어제 그 유럽 증시가 어제 시작할 때 워낙 폭락을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 시황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이 이제 있었는데 오늘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1차 목표 1950포인트 그리고
2차 목표 75포인트인데 오늘 75포인트에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인드를 좀 넓게 가지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죠. 이번 주식가의 상승이 이제 떨어질 때 스트레이트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도 스트레이트인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이제 블루칩 종목들의 이제 낙폭 과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상시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이제 1, 2등 종목이 거의 100주 연중 최저 가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가 반등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상승 어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다른 주식은 힘없어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세를 보임으로써 주식을 보이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원화 강세, 원화 약세 종목들의 그런 강세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시작은 제가 볼 때는 한 8포인트 정도에서 1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장 계속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밤 10시에 서울경제TV로 이제 해외 선물 옷에 리딩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저녁 10시에 해외 선물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해외 선물 이제 우리 서울경제TV나 아프리카로 접속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요즘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경제TV나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경제TV로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어제도 큰 수익 냈죠. 어제 콜 걸어서 큰 수익 냈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물렸다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서울경제로 많이 접속해 주셔서 돈 벌어가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적으로 보면 이제 5일2평 이제 11일평 그리고 21일평 좀 골든 크로스 오늘 확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일이평과 11일평, 21일평 골든 크로스 부분이 앞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을 이제 강력하게 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봐서 61일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61일평의 근접성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제 일단 61일평이 워낙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워낙 61일평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을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천천히 해야 된다.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301일평에서 강력한 저항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뭐 그까지는 볼 필요 없고 1975포인트 이 자리에까지는 주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피봇을 보면 주 피봇이 오랜만에 상단을 쳤습니다. 상단을 쳤는데 주 피봇이 상단치고 오늘 오버슈팅 주 피봇이 오버슈팅 된다는 것은 분기점, 주가의 상승의 분기점을 상승으로 트랜스를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은 하방에서 이미 좀 늦었죠. 아직까지 하지만 그렇지만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하다가 왜 이래 떴노 이랬는데, 그거보다는 주가는 이미 많이 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그 달에 워낙 큰 폭의 하방 이탈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는데, 마칠 때는 분명히 이 볼륨저 피봇 안에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정확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오늘부터는 굉장히 운영의 능력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의 그 선물도 전부 다 거의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푸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60부터 물리기 시작해요. 물타기가 현금 갖고 있고, 물타기가 오늘부터 어제부터 좀 풀리면서 오늘부터 거의 한 70% 정도 풀리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풀린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풀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다가, 특히 이 75p 여기 되돌리면서 분명히 마주칠 거다 했는데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너무 방어적으로 할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MACD 오실레이터 이 부분, MACD 오실레이터는 도전하지 마라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볼 때 영성까지 공격적으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MACD 오실레이터가 일주일 전에 이미 골든 크로스 났어요. MACD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MACD 데드 크로스 날 때까지 주식을 주구장창 한번 갖고 있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MACD 데드 크로스가 얼마쯤 위험하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이야기했죠.
8월 달에 그 MACD, 원래 MACD가 이 그 7월 말에 여기 속임수를 주고 다시 떴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대저가로 살짝 냈다가 변경시켰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이 MACD가 그만큼 보수적인 차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ACD 차트를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MACD가 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아이고 내가 지나는 사이 뭐 했노? 바닥에서 거의 100% 떴군요.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또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궁극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주식이 이제 충분히 더 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오늘 저녁 8시에 수익을 말하다 보시고 또 10시에 해외 선물 강좌에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주식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560에서 여기 지금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코스닥 물량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일목균형표를 안 볼 수 없죠. 일목균형표에 오늘 기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선이 오늘 1971포인트가 기준선입니다. 여기에서 좀 걸릴 것 같아요. 저세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걸리더라도 주식은 추가적으로 분명히 눌림 목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확실히 전환선 위에는 주식이 상승에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청송님 그 검은 구름인데 어떻냐 이랬는데, 검은 구름 자체가 지금은 지지 건물대입니다. 그 코스닥은 틀려요. 코스닥 검은 구름은 이제 뭐 지금 속임수 주고 있는데 거의 하락 전조 구름이고요. 코스피 구름은 지지의 구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뭐 주춤주춤 할 겁니다. 주춤주춤한데 공격적이 하듯 저점 매수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좀 오늘 주식이 어제 떴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는 이유는 우리 개인들이 어제 제가 과감하게 손절매를 쳐버리자, 우리 개인들에게 한 100억 정도는 그냥 날리자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한 200억, 300억 계속 손실이 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우리 개인들의 포지션, 여러분 옵션이나 선물하시는 분들의 포지션이 절대적으로 지금 좋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좋은 포지션이 아니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하지 마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과감한 손절매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오늘 주가 뜨면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죠. 외국인과 기관들, 외국인도 지금 뭐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똑같은 포지션인데 금융투자가 출신들이 둘이 짜고 지금 속된 말로 고스톱 친다고 했는데 쳐가지고 했는데 거의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지금 서서히 구렁통이 움직일수록 수렁에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들은 포지션을 반대로 바꾸든지, 지금 우리 개인들이 상방향의 주가가 돈 잃는 걸로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 상방향의 돈 먹는 걸로 해야 되는데 상방향의 돈 잃는 걸로 해놔가지고 저는 좀 편치 않습니다. 시장을 내도 편치 않은데, 분명한 거는 궤도 가제편이라는 겁니다. 각각류죠. 궤도 각각류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제가 볼 때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손절매를 치고 매매를 안 해야 된다. 특히 우리 개인들이 지금 돈을 엄청난 금액 콜옵션에서 200억, 풋옵션에서 168억, 합쳐 400억 개인들하고 외국인 기관 뭉친 데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데미지가 크게 입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입니다. 안전한 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돌렸어요. 일단 60일평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20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 모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모으신 분들은 어제 분기점 넘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분기점을 한번 해야 된다. 물론 삼성전자가 해외보다 우리나라 뭐 스마트폰
비싸게 파는 미워 입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를 미워할 수 없다. 우리 주식을 쓴 사람들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물론 미워하더라도 주식만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뭐 제가 볼 때는 노조들 1인당 월급 5억씩 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줘요. 어쨌든 뭐 이런 악담도 저도 안 할 생각입니다. 현대차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현대차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일단 치고 올라가야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 세 종목이 거의 52주 연중 최저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연중 최저라는 것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우리가 만약에 정부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업종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입니다. 선물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죠. 평균 가격까지는 올라온다 했는데요. 뭐 최근에 뭐 감사하는 분들 문자 많이 오긴 옵니다만은 저도 이제 본전입니다. 저도 이제 곧 분전 다 돼가는데 바닥에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죠. 평균 가격에서는 주가를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 공격적으로 푸싱을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반대로 절대 선물이라든지 지수 추세에 도전하는 거나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 주식이 바닥에서 최악의 국면을 보이고 지금 종합주가지수 원래 그 2000포인트가 선물 260입니다. 260인데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앞으로 한 42포인트 남았습니다. 42포인트에 11포인트 뜰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는 한 10포인트나 11포인트에 선물 1P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선물이 한 6P 정도 5에서 6P 움직여 1P 움직여 그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지금은 무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무리라는 게 공격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물렸다고 끙끙 앓을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끙끙끙끙 앓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안 팔면 됩니다. 안 팔면 되니까 버티면 되고 제가 볼 때는 12월 만기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데미지가 조금 있을 것지 몰라도 제가 볼 때 거의 다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힘내셔라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제가 이제 글로벌 증시, 이 증시 보면 참, 굉장히 해요. 제가 최근에 그 국제뉴스 중에, 파키스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첫 말과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냐면요. 미국은 절대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상승, 이건 전부 미국 통화를 달러 그냥 종이 주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그런 악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미국이 미워할 수 없죠. 미국 차트로 봐서는 우리나라 차트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특히 일본 증시나 또 상해 증시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늦지만 저번에도 보셨지만 늦지만 꼭 주가는 상승한다. 저는 그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마인드를 좀 좋게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레버리지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사라했죠. 레버리지 공개적으로 사라했는데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쓸어 담습니다. 쓸어 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악취 나올 거 다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삼성전자를 쓸어 담는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나라 증시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요즘 최근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 매수의 BTX 매수 이 3,300억 매수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10시 기준 해가지고 BTX 매수가 계속 500억 이상 들어온다면 주식은 종가까지 계속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그 마인드를 조금 상승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너무 재지 마십시오. 너무 재가지고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100포인트 떴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 공격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특히 선물 물리신 분들은 끝까지 갖고 계시면 되고 특히 원화 종목들 조선이나 유화 종목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 충분히 다 먹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요 아무리 고점에 물려도 28개월 기다리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통계치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힘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들 때 서로 모이면 좋습니다. 음악도 듣고 하니까 지금 설경제TV나 아프리카에 접속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웃는 한마당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는 개고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편입니다. 청소년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게미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일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장중 낙폭을 확대하던 중에 삼성전자의 급등세로 인해서 일부 하락폭을 만회했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 파악해 주시고요. 또 어제 관심주였던 OCI가 장중 8% 가까이 급등했고 시초가 대비 약 5% 정도의 급등 흐름 보였는데요.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OCI에 대한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지수 조정 구간에서의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삼성전자로 말씀해 주셨듯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제 삼성전자 이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급등, 일단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에서 상승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현재 구간에서의 종목들의 공략적인 포인트는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옆으로 기는 개걸음의 패턴으로 상단 저항 이평선들을 우하향시키면서 수렴화가 될 때 그때 종목들의 에너지가 응집된 상태에서 상승하는 패턴들이 바닥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최근 시장은 상당히 수익 내기가 저에게는 쉬운 그런 편안한 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양봉 마감을 하면서 마치는 상황이었죠. 그것이 어제 예견된 것이었을까요? 다우 지수가 어제 1% 넘게 급등을 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정고점 부근까지 다우 지수가 현재 상승한 상황인데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한 3시 정도에 잠깐 일어나서 다우 지수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왔다가 플러스권으로 들어오고 다우지수는 급등 마감을 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부럽다 싶을 정도로 어제 상승이 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이제 3.5% 정도 증가를 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경기 회복의 신호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게 아니냐라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동시에 나온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째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경기 회복이고 경기 회복의 기초적인 부분은 고용 지표의 개선인데 글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지수 현재 21선 돌파형이 나오면서 현재 5일선을 지지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1980선까지의 부근까지의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팩트적인 부분들로 상승할지가 상당히 좀 관건이기 때문에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종목들이 되겠죠.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NC소프트를 공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물론 뭐 저평가 메리트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지수 2100포인트 부분까지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삼성전자도 그렇고 NC소프트도 시장을 역행하면서 급락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을 할 때 하락을 하니까 개인들의 심리 상태는 멘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T바다 차트의 정형적인 상승 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패턴이 이 NC소프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NC소프트의 상승, 이번 주 수요일에 9%가 넘는 그런 장중급등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순매수, 어제도 그렇고 이어지는 모습.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11월에 이제 부산의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공개적인 부분들은 NC소프트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내일 이제 11월에 첫째 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NC소프트를 마이너스 10% 정도 물렸어도 홀딩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재료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현재 60일선을 돌파한 이 NC소프트의 추가적인 레벨업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삼성전자도 좀 마찬가지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동안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이 미래의 먹거리를 새롭게 창출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증권가에서 이미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런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150만 원대부터 107만 원대까지 일단 하락을 한 상황인데, 일단 이 삼성전자는 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이유는 뭡니까? 저평가 플러스 제가 OCI를 공략하면서 어제 강조드린 부분들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매물 공백이 생기는 상승갭에 대한 매물 공백적인 부분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삼성전자는 제가 29일에 갤럭시 엣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리고 연말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와 미국의 소비 시즌이 연결이 돼서 현재 갤럭시 노트4가 500만 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의 분명한 결과는 IT 부품주들에게까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파트론을 비롯해서 IT 부품주들도 그런 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황으로 인지를 하시면서 IT 부품주들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동시적인 시황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OCI가 되겠죠. 이 OCI는 사실 어제 떠서 출발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2% 정도 상승 출발하면서 거의 8%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바로 또 21선을 터치한 상황인데, 일단 이 OCI도 어제 상승할 자리니까 어떤 재료들을 갖다 붙였습니까? 두 개의 증권사에서 이 OCI에 대한 좋은 평가 레포트를 내놓으면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 심리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렸지만은, 글쎄요, 우리가 패대 기친 결과물일까요? 제가 어제 이 OCI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장기적인 부분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부분으로 단기 슈팅을 기대하면서 매수해보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썩은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 OCI는 3% 뛰기를 하면서 그냥 매도 친 게 아니라 시장가로 매도를 처분했기 때문에 우리의 물량적인 부분들이 기관들에게는 상당히 압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로 마감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OCI는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사실은 지금 공략하는 승률이 90% 이상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OCI에 물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우지수도 어제 상승을 했고, 어제 양봉 마감한 우리 증시, 오늘은 정말 어제같이 낙폭 과대된 종목들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러한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전망과 함께 OCI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